안녕하세요. 강의실에서 만나봐야 되는 주차가 꽤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만나게 됐습니다. 방학은 잘 보내셨지요? 자, 오늘 시간 종합설계라는 교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번에 수업을 하게 된 종합설계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경험들을 해보셨어요. 지난 학기에도 어떤 교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고 그것들을 발표하는 과정들을 통한 그런 작업들을 해보셨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캡스톤 디자인에 참여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크게 염려는 마시고 이런 캡스톤 디자인 작업들 이런 것들을 통하면서 뭔가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하는 작업들을 해보셨습니다. 이 종합 설계는 말 그대로만 따져 보시면요, 종합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간 배웠던 지식 또는 기술 이런 것들 되겠죠. 그밖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터득한 어떤 방법들,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그다음에 설계라 그랬으니까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그림만 그려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뭘로 최종의 어떤 작품 내지는 어떤 결과물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게 종합설계의 교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교과의 어떤 성격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명칭으로 교과명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비슷한 작업들을 해볼 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캡스톤 디자인, 또는 작년에 해보셨죠? 팀별로 묶어서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봤던 이런 과정들을 할 때는요, 어떤 경향이 되게 짙냐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집착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만들어야 돼. 이유는 뭐야? 최종적으로 올라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과목에서 학점을 그래야 받는데, 또는 학점을 준대, 이런 이유였을 거예요. 근데 이 교과에서 지향하고 있는 거는 결과물에 만드는 데만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이긴 하죠. 그런데 이 종합설계라는 교과에서는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해볼 수 있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결과물을 만드는 작업을 할 때 학교에서는요, 되게 학점 내지는 그냥 그 교과에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라고 하는 데 집중하게 돼요. 근데 실제 필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요,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쉽게 얘기해서 회사라고 하죠. 회사에서 나에게 이거를 하라라고 요구를 했을 때는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회사의 목표에 해당하는 이유에 따라서 나에게 그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회사의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어져서 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학교 내에서, 대학 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면서 그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과에서는 이러한 과정, 다시 얘기해서 처음에 어떤 이유에선가 일이 시작되어지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에 따른 피드백 내지는 결과에 따른 어떤 상황들을 다시 주시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최대한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요?
이 교과의 목표가요. 그래서 전에 보면은 학점이 예를 들어서 4학점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는 그 전에 프로젝트 이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교과들에서는 실제로는 뭐 수업 시간 내에 어떤 작품 만들기도 하고 수업 이후에 어떤 내용들에서 작업들을 하기도 하면서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4학점에 해당하는 4시간 동안 수업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이 있지요. 근데요, 이 교과에서는 실제 이 전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과 기술과 또는 어떤 도구들, 뭐 기술 안에 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도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소개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구들을 활용하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그런 형태들을 그러한 경험들을 가져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 결국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크게 뭐 2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는 루틴형 다시 해서 계속 그 일이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건 어쩌면 당연히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항상 돌아오는 일, 뭐 업무형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루틴이 무슨 말인지 알죠? 계속해서 순환해서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일. 예를 들어서 회계에서 급여를 계산해서 매월 기별을 우리 통장에 넣어주는 일들, 이런 것들은 한 달마다 일정하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진행하는 사람들 내지는 진행하는 그런 업무가 있어요. 이런 업무들은요,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집니다. 이 일에는요, 딱히 성공과 실패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기간이라기보다는 그 기간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일들이에요. 그에 반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른 식으로 나누면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영어로는 안 써도 되겠죠? 프로젝트형 업무 또는 프로젝트형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요, 이 루틴한 업무 형태하고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는요, 여기는 성공과 실패와는 무관하다라고 했잖아요. 잘하고 잘못하고는 있어요. 근데 무관합니다. 근데 프로젝트에서는요, 성공 그리고 실패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다시 얘기해서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 못 이루었다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이 프로젝트는요, 기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시한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간이 존재해요. 얘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항상 계속해서 순환되는 구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시작해서 끝나는 기간까지의 그 기한이 존재해요. 자, 그래 요즘에 뭐 인간들이 살아가면서요, 뭐 2가지형 업무 모두 다 필요합니다만 실제 요즘에 되게 많이 벌어지는 일들 또는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일들 또는 맞닥뜨리게 될 어떤 상황들을 보면요, 이 프로젝트형 업무 또는 프로젝트형 일에 쌓일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이러한 프로젝트형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크기도 다양하고요. 그중에 IT 전공자들에겐 이 프로젝트형 일에 되게 친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죠. 다시 얘기해서 그 결과가 성공해야 하고 기왕이면 아주 잘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특정 기간 내에 그 업무들이 또는 그 작품들, 결과물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러한 업무에 IT 전공자들이 많이
속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형태 프로젝트형 업무에 친숙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수행해 나가는 현대의 사람들이 어떠한 기술들을 이용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이 교과에서 살펴보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목표를 가지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의 성공의 존재, 다시 얘기해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시간 내에 또는 기간 내에 수행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아두실 단어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공기라는 말이 있어요. 공기. 공기? 그럼 에어? 에어 아니겠죠? 무슨 뜻일까요? 지금 어디에 썼죠? 기한 밑에다 썼잖아요. 공기 그러면 공사, 기간, 이걸 줄임말이 되겠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 가시죠? 근데요, 이 공기라고 하는 건 뭐 건축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건축도 프로젝트 비슷하잖아요, 그죠? 프로젝트 비슷한 게 아니라 프로젝트죠, 일종의 건축물 올리는 것도. 그래서 이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도 공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실제로요. IT에서도요. 그래서 이 단어까지 알아두시는 걸로 하고요. 다른 테마로 한번 넘어가서 볼까요?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이제 어떤 얘기가 있을 건데, 오늘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최근에 그 사람을 뽑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제 물은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교수님 이걸 다시 뭐 소셜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돼요. 인사 담당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다시 해서 뽑혀야 되는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통계를 매본 적이 있어요. 그 단어에서 되게 기본적인 단어들은 당연히 존재하겠죠. 뭐 전공 능력이 어떻다, 뭐 열정적이어야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중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단어가 최근에 어떤 단어였을까요? 뭐 나름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요.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가 창의였거든요. 창의성 있는 인재, 요 말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자라오면서 되게 이 단어가 뭐 얘기가 많이 되어졌을 겁니다. 근데요, 최근에 와서 이 창의성, 창의에 관련한 단어가요, 조금 순위가 밀렸어요. 이 조사를 보면은요, 이 창의성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재상 요구하는 인재상의 1등부터 10번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창의성 단어가 상위에 위치를 했었다면 이제는 조금 밑으로 밀려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네, 협력하는 인재입니다. 협력할 줄 아는 인재. 이게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는 혼자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뭐 기술적 환경도 좀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 중에 협력할 줄 아는 인재이면서 창의성을 갖춘 인재라면, 어떤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인재라면 현대 문명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이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과는 되게 재밌게도 이런 것들 모두 다 필요로 하게 되고요.
이 협력하는 인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 프로젝트는 혼자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대개는 어떤 단위로 움직여요? 네, 팀이라고 하는 단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팀도 여러 크기를 갖게 될 텐데 크거나 작거나 어떻든 간에 팀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팀을 관리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이 팀을 구성하는 구성원들 간에 이 협력이라는 문제는 항상 이슈가 되는 문제였죠.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 팀을 구성하고 운영해 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누구하고는 팀하기 싫다. 정말 앞으로 나는 팀 프로젝트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경험들조차도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이러한 경험들조차도 또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협력하는 존재로서 또는 팀에 대한 경험을 가짐으로써 미래 또는 현재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인재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험치들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소양 그러면 이러한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당연히 이번 교과에서는 팀 프로젝트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바로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대화를 좀 바꿔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과에서 이제 이런 대충 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고 팀 단위로 진행을 할 거다. 그 팀은 얼마나 크기가 돼요?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차차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러한 협력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팀 활동을 하게 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팀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조직이잖아요. 팀에 뭉쳐지고 그 팀에 다시 그룹이 형성되어지면 그건 어떤 조직들이 될 텐데요. 이러한 조직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교수님 수업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어떤 실습들을 통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이러한 조직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소통의 방법,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을 잘하기 위해서 또는 협력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하고 그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기초 능력으로 요구하는 게 의사소통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교과를 아마 여러분들 다 수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듣기, 말하기, 뭐 글쓰기, 읽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요즘에 뭐 글로벌한 그런 것까지 요구해서 언어 외국어에 대한 요구 뭐 이런 것들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사소통 능력도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의사소통의 능력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의사소통 능력에 기본적으로 교수가 알고 있는 게 말하기, 듣기, 그 다음에 글쓰기, 읽기, 이제 이거 아주 기본인 거잖아요. 그러면 말한다라고 하는 거는 1대1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사람과 사람 1대1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1대4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내가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 프리젠터가 돼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청기 중에서 듣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1대1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듣는 거 발표 작업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글쓰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단순하게 글을 적는 것도 있고요. 이 글을 적는 것은 회사의 서류, 프로젝트의 어떤 결과물, 진행 보고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최종 프레젠테이션 자료 이런 것들의 작성 능력 요거까지도 다 포함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경험들을요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파워포인트 또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걸 되게 잘하는데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건 되게 못하겠어요. 발표는 못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이런 거 잘 못 만들어요. 근데 발표는 되게 잘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잘 훈련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요즘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무슨 의사소통을 하고 또 적절한 협력을 위한 도구로서 꼭 필요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초 소양으로 얘기되는 의사소통 능력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 수업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겠지만 암묵적으로 다루게 돼요. 이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도구들도 교수님 소개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도구들에 대해서 익히고요. 또 아까도 말했듯이 간단한 실습들을 통해서 그 전에 하지 않았던 또는 뭐 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좀 더 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정리 한번 할까요? 이게 좀 빠진 것 같은 느낌, 옆으로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다시 정리하면 이 교과에서는 전체의 어떤 과정, 절차들을 진행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보는 교과는 맞다. 다시 얘기하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프로젝트를 하는 교과인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요구되어지는 지식과 기술과 도구들에 대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자. 현재 밖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 쭉 살펴볼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인사 담당자들에게 조사를 해봤더니 근래에는 창의성 있는 인재를 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짙었다. 요즘엔 근데 창이라는 단어가 좀 뒤로 밀렸더라. 협력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뜨고 있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팀 단위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요구되는 것은 협력하고 창의성 있는 인재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고요. 결국은 팀 활동을 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사소통 능력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에 관련된 교과들을 아마 교양 등을 통해서 배웠을 거다. 근데 본 교과에서는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 또는 도구들을 암묵적으로 다시 더듬어 볼 거다 또는 만져볼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래는 이게 좀 강의실에서 진행을 하면요 그 교수님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얘기부터 해서 지금 풀어나가면서 이것들을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조금 애매하잖아요. 지금 뭐 실습을 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게 애매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이 얘기 했었잖아요. 필드에 나가면 어떤 단계,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요. 그 단계라고 해야죠. 그 단계, 일 처리를 위한 단계들은 어떻게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배우셨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어떤 문제가 보통 주어지잖아요. 문제를 직면하게 되거나요. 교수님들이 예를 들어 구구단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봐. 뭐 문제를 준 거잖아요. 받은 거잖아요. 그 문제를 직면했다고 보고요. 그런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게 어떤 거지?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어떤 작업을 거쳤어요? 분석했었죠. 분석이 끝나면요.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죠? 설계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나오죠. 네, 구현 이런 단계를 거쳤어요. 그렇죠? 구현이 끝나면은 뭐예요? 이게 이제 진짜 되는지 한번 테스트하는 작업들 거칠 수 있죠.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테스트가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 같으면 뭐 운영을 하고 뭐 이런 단계 쭉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핵심적인 하나만 얘기를 할 거여서 자. 뭐죠?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한다. 나머지는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냐면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설계를 한 것이 과연 타당할까 하고 다시 검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재설계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그 안에서 다시 수행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하겠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이 과정을 거쳐갈 거다라고 먼저 알려드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꺼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해 가면서 문제를 직면해서 만났을 때 이런 문제들은 그리고 왜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이게 왜 생기는 거지 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들은 어떤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건지, 그 다음에 설계할 때는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배운 거죠. 구현하기 위한 도구들, 그것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많이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아졌어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단계에 거쳐서 단계를 거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가장 핵심은 문제 직면을 하게 될 거고 됐으면 그걸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단계 속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지고 그 결과를 맺게 될 거다. 근데 이런 과정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들을 본 교과에서 다뤄보게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숙제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죠. 자, 첫 번째는요. 프로젝트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예, 교수님 얘기했는데 인터넷이나 또는 다른 도서들을 한번 참고하셔서요. 프로젝트가 뭔지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교수님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강의실이라면 바로 이렇게 슬라이드로 보여주겠는데 최근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최근 인사 담당자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요구하는 인재상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요, 2000년대 이후에 그 전 거 찾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후에 몇 년도에는 몇 년대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10개 단어 안에 들어온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